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살 평범한 직장인 남자이고 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장모님 때문에 미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이라고 해도 저희 장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마 100%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글을 쓰면서 너무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사연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차 되었어요. 6년도 진짜 오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이 어려요. 일단 돈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 초에는 맞벌이 하다가 1년 뒤에 와이프가 힘들다며 직장 그만두었어요. 저는 한 달에 360만 원 벌고 와이프는 22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와이프한테 생활비 줬고 각자 번 돈에 얼마씩 내놓아 저금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이 자네 지금 우리 딸보다 월급 더 받는다고 갑질하나? 남자가 돈 있으면 뒷구멍으로 딴짓거리하고 뭔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당장 우리 딸한테 경제권 넘기게 하며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월급 와이프한테 다 주고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안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장모님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와서 갖은 폐악을 떠세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다는 등 결혼을 괜히 시켰다는 등 아예 거실 한가운데서 죽치고 앉아 계시죠. 그러니 제가 등신 같아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게 제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고 나서 이 두 모녀는 제가 쎄 빠지게 일해서 갖다 주는 돈으로 지들 호의호식 하는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본인 엄마 생일 때면 명품 가방 턱턱 잘 사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 때 밥이라도 근사한 데서 사드리고 싶다고 하면 별생 난리를 칩니다. 시골분이 그런 데서 식사하시면 체하신다고. 그것도 먹어본 사람들이나 그런 데서 먹는 거지 기껏 돈 써놓고 체하시면 돈이 아깝지도 않냐고 하는데 그러면서 꼭 자기 엄마 얘기를 해요. 당신은 맨날 당신 엄마만 챙기지? 아니 우리 엄마 생일 때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데 모시고 간 적 있어?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당신 엄마만 챙기기 아주 급급하네 라고 하는데 그런 와이프한테 당신도 장모님만 챙기지 않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엄마 챙긴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하며 어머니 모시고 저랑 단둘이서만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 어김없이 장모님이 오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는 게 장모 아기를 개똥으로 한다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장모 생일에는 데려가지도 않는 데를 사돈한테는 데려갔대요. 나는 서서방한테 뭘 받아보질 못한 사람이에요 하는데 말 같지도 않았죠. 제가 뭘 안 해줘도 다 제 돈으로 지들이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지 않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장모님한테 저희 아들이 그랬었냐며 아이고 사돈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 혼자만 그런데 다 가서 다음번엔 사돈도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라며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집보다 처갓집이 여유가 있는 집이었기에 저희 어머니 장모님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성격 자체가 남들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해보셨거든요. 그 다음날 와이프는 바로 지 엄마 데리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왔던 식당에 둘이서 갔고 40만 원 넘게 고기를 처먹고 왔네요. 항상 이런 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와이프가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 낳으면 장모도 태도가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하기는커녕 더 기고만장하셨죠. 결혼하기 전에도 장모가 집은 무조건 자기네 집 근처에 얻으라고 야단 법석을 부리셔서 근처에 얻었거든요. 집 얻을 때도 제가 모은 돈과 제가 대출받아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왔죠.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혼수는 2천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가전제품들은 거의 다 중고로 사고 뭐 예단은 보내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 와이프는 지가 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이것밖에 안 해준다며 결혼하면 시집갈 때 못 해간 거 그 이상으로 잘한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이해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착해 당연히 이해했죠.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제 부부가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돈이야 열심히 벌면 모아지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이 두 모녀는 왕비 공주 행세를 하는데 장모는 가뜩이나 와이프가 임신까지 하니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앉아서 사셨어요. 아니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제 아이인데 와이프가 임신 기간 동안에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장모님은 우리 딸한테 집안일 하나라도 시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며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안 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와이프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장모님까지 안 이러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며 돈도 못 벌어오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의 집 사위들은 돈도 턱턱 잘 갖다 줘서 가정부 쓰고 그런다던데 우리 딸은 서서방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그럼 당연히 자네가 집안일 해야지. 어디 장모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도 여름 봤는데 거기서 더 있다간 돌아버릴 것 같아 밖에 혼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장모는 끝까지 집에도 안 가고 안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하던데 장모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죠. 와이프한테 백날 얘기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게 우리 엄마 성격 저런 거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당신은 장모님한테 불만 있으면 직접 장모님한테 가서 얘기해.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속 좁은 집만 골라서 하냐며 무조건 제 탓으로 돌렸어요. 와이프도 점점 장모님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어갔죠. 아님 원래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거일 수도 있겠죠. 장모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제가 저녁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상을 치우셨어요. 내가 우리 딸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을 왜 자네가 먹고 있나? 아니 요즘같이 남녀평등의 시대 여자가 차려주는 밥만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 해? 어른한테 밥 차려주기도 모자랄 판에 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있어? 하며 처갓집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걔들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는데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치우는 건 뭐냐고요. 아마 남들은 그 자리에서 밥상 엎고 장모 끌고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장모고 어른이라서 어른 대접해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사람 알기를 아주 호구로 알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서 경제권 다 뺏고 장모님네 집이랑 떨어져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혼할 생각이라고 쐐기를 박았죠. 그러니 와이프 또 쪼르르 장모님한테 가서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어김없이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그리곤 제게 다가오더니 제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바닥까지 날아갈 정도였죠. 능력도 없는 게 어따 대고 이혼 소리를 해? 내가 우리 딸 이혼녀 만들려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시켰는지 알아? 어디 겁대가리 상실해서 경제권 다 뺏고 이사를 가자고 해? 너 지금 나랑 우리 딸이랑 손녀까지 분리시켜서 네가 다 소유한다 이거야 뭐야? 라고 하시는데 살다 장모한테 뺨 맞은 사이가 몇이나 될까요? 저도 그동안 참았던 우라가 터져나왔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진짜 여태까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사람을 무슨 등신으로 보고 있네? 니들은 내가 우스워 보여? 오늘 내가 가만히 안 있어 했죠. 이 정도로 남자 자존심을 건드는데 여태까지 참아왔으면 된 거 아닌가요? 남들한테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맨날 속으로만 썩히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도 이왕 결혼한 거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누가 결혼하면서 이혼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딸 아이까지 태어나서 진짜 예쁘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이 크기에 저희 딸한테는 아빠의 빈자리가 안 느껴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장모 저렇게 폐악질 떠는 꼴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똑같이 했죠. 당신이 그따위니까 당신 딸도 저 모양인 거야. 니네 둘한테 내 딸 죽어도 못 맡기니까 당장 이혼해. 애는 무조건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울 테니까. 니들이야말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것도 개뿔 하나도 없는 주제. 나 같은 남편 만나고 나 같은 사위 만난 걸 고마워해야지. 근데 뭐? 능력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는 니들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집도 내가 해왔고 돈도 내가 다 벌어다 주는데 하니 장모는 또 제게다가 손을 올리려고 하는 거 장모 손 붙잡고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발로 제 정강이를 차며 이런 애비도 없는 놈이 이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런 것들은 말로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결혼시킨 거 알기나 해? 이딴 집 얼마 한다고 이거 해왔다고 유세를 부려. 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하면 이 집 내가 다 뺏어올 거야. 너 아주 그지로 만들 거라고. 어디 한번 해봐. 나도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인생 절대로 못 맡겨. 하며 와이프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미쳤냐고 감히 우리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그 모습에서 장모님의 얼굴이 보였네요. 진짜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어요. 와이프라고 조금 남아있던 정이 그마저 다 떨어졌고 결국 이혼 결심했습니다. 평생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며 자라서 제 딸은 그런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었는데 그날 저랑 딸만 남겨진 집에서 딸아이 붙잡고 울부짖으며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생각하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사정 말씀드리고 아이 좀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 다 바꾸고 와이프 옷이며 짐 다 챙겨서 이혼 서류랑 같이 장모네 집 앞에 던져두고 왔어요. 제가 이 이혼에 100% 승소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장모가 저한테 했던 폭언폭설의 내용 몇 개를 녹음해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아이 때문에 설치한 가정용 CCTV에 장모의 영상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죠. 전 아주 당당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 장모가 와이프 데리고 절 찾아왔네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제 앞에서 주저앉아 바닥을 치시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지네들도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답 안 나온다는 거 알았겠죠.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해갈 거 알고 저한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방, 아니 이렇게 이쁜 우리 손녀랑 딸 두고 이혼까지 해야 되나? 이 못난 장모가 그냥 단지 속이 상해서 서서방한테 한풀이 한 걸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이러면 되겠나?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이해심이 부족한가? 자고로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걸세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장모한테 당신이 불리하니까 사위를 찾냐고 6년 동안 남자라서 남편이라서 사위라서 여태까지 참아온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와이프한테 이런 짓거리 했으면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고 했네요. 당신 딸이 시어머니한테 뺨 맞고 욕 듣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제 와서 장모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연기하면서 나한테 사윗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는 대자로 누워서 절대 안 나갈 거라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이 와서야 장모는 나갔어요. 저는 그런 장모랑 와이프한테 멀쩡한 착한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당신네들은 피눈물 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했고 이혼소송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장모랑 와이프한테 연락받았어요. 지네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둘 다 차단했어요. 저는 아내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위자료 1,500만 원 받았고 아내한텐 재산 기여도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도 30% 해주었습니다. 제 맘 같아선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고 와이프는 매달 양육비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 안 들어오면 빚쟁이처럼 독촉 전화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사라져 줄 테니 가정만은 지켜라 하면서 제 다리까지 붙잡으시는데 저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냐고, 누구시냐고 했어요. 6년 동안 참아온 것도 많이 참은 거라고, 평생 당신 딸하고 늙으라고 했네요. 요즘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심하다는데 저도 그중 피해자로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6년이란 긴 세월 후회가 되지만 이제라도 이혼하게 되어 한결 마음이 편하고 혼자라도 아이 잘 키우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던 사례자님의 노력을 장모님께서 무참히 짓밟아 버리셨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예쁜 딸과 함께 열심히 사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